옛날 경상도 청도 땅에 이진사 부부가 있었다. 이진사의 이름은 이석재였다. 둘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사랑을 키워가다 혼이 난 사이였다. 이진사는 진사시에 합격한 후 대과를 보았으나 여러 번 낙방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이진사에게 늘 용기를 주고 믿어주었다. 이진사는 그런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웠다. 부인, 나를 믿고 시집온 부인에게 이렇게 실망만 주니 나는 부인 볼 면목이 없구려. 어느 날 집안 연못가 정자에 앉아 이진사가 말했다. 아니에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이렇게 부지런히 학문을 하시니 언젠가는 꼭 대과에 급제하실 거예요. 또 급제를 못해도 어때요? 서방님이 이렇게 옆에 계시니 저는 그걸로도 족하답니다. 고맙구려. 나도 부인이 옆에 있으니 늘 마음이 푸근하다오. 둘 사이는 금슬이 좋았지만 혼이 난 이래로 여러 해 동안 아이가 없더니 마침내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다. 산딸을 몇 달 앞두고 이진사는 다시 과거길에 올랐다. 내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해서 돌아오겠소. 이제 아이도 태어나지 않소. 부디 몸 조심해서 다녀오셔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과거길에 오른 이진사가 한양을 앞두고 고개를 넘을 때였다. 갑자기 멧돼지가 공격해왔다. 이진사는 멧돼지를 피해 도망쳤다. 그러다 가파른 산비탈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바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이진사는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수아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쓰러진 이진사를 발견한 여인은 수아들에게 이진사를 업게 하여 여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여인은 공주였다. 공주마마, 이자는 누구입니까? 하고 부마가 물었다.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습니다. 우선 머리에서 피가 나니 치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주는 어이를 불러 이진사를 치료하게 했다. 공주마마, 머리 부상 외에는 다친 데가 없사옵니다. 머리 출혈은 지혈제를 썼으니 피는 곧 멎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안정을 취하고 처방한 약을 다려 먹게 하면 될 것이옵니다. 공주가 물었다. 예우는 어떨 것 같소? 머리를 다친 것이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진사는 깨어났다. 아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과거를 보러 가야 합니다. 이진사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방으로 들어온 공주가 물었다. 이제 깨어나셨군요. 과거를 봐야 한다면 어디에서 오신 것입니까? 이진사는 이마를 찌푸리며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진사는 답답하다는 얼굴로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봐야 한다는 건 어찌 생각난 것이요? 모르겠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과거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 참 묘한 일이로군요. 과거를 봐야 한다는 생각은 나면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잊었다. 공주는 어이를 불러 이진사의 상태를 말하고 의견을 물었다. 아마도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커서 기억을 잃은 것으로 보이옵니다. 그러면 언제 기억이 돌아오겠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사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오래 간다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이진사는 자신의 신상에 관한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 문제도 없었다. 공주는 이에 대해 부마와 의논했다. 서방님, 제가 데려온 선비가 과거를 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니 이름을 주고 서방님과 의형제를 맺어 과거를 보게 해주는 것이 어떨는지요. 어떤 자인지는 모르나 단정한 선비인 듯 보이니 우선 그렇게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과거를 봐야 한다는 것만 생각이 났다니 우선 그렇게 해서라도 과거라도 보게 합시다. 이렇게 하여 이진사는 김진우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보게 되었다. 이진사는 장원급제했다. 공주는 기뻐하며 그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하인들을 딸려 보냈다. 그런데 이진사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잠결인데도 마음이 아려왔고 그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꿈속의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이진사는 왜 자꾸 그런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 부마와 의형제를 맺고 장원급제하여 날로 승진하는 이진사를 탐내어 사위로 맡고 싶어하는 대가집들이 많았지만 이진사는 들어오는 혼담을 거절하고 홀로 살았다. 왠지 그는 기억나지 않지만 꿈속의 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상도의 이진사 아내는 이진사가 과거를 보러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음에 이진사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게라며 슬퍼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을 낳았다. 이진사의 아내는 아들을 안고 내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으니 내가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아버지가 돌아오는 기쁜 소식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대이라고 부르련다. 대이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진사의 아내는 이진사가 어디엔가 살아있으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으로 아들 대이를 길렀다. 대이는 생김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그리고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였다. 세월은 흘러 대이는 어느덧 18살이 되었다. 장하구나. 아버지가 안 계심에도 이리 늠름하게 자랐으니 내 아버지가 이를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진사의 아내는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궁금해요. 내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셨단다. 내 아버지가 계셨다면 너를 매우 귀히 여기셨을 텐데. 그리고 늘 노력하는 분이셨지. 대과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도전하셨단다.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시지 못했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믿는다. 어딘가에 살아 계실 게야. 그러면 왜 돌아오시지 않는 걸까요? 꼭 무슨 사정이 있으실 게야. 나는 아직도 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 어느덧 데이도 과거길에 오르게 되었다. 몸성이 잘 다녀오너라. 왠지 한양에 가면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가 너를 보시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게야. 너는 나를 꼭 닮지 않았니? 아버지가 한양에 계신다면 왜 지금까지 저희를 찾지 않으시는 걸까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실 게야. 나는 지금도 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단다. 대인은 미심쩍어 하면서도 혹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했다. 한양이 가까울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 과거 일이 되어
대인은 과거장으로 들어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과거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글자가 발표되자 대인은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그는 한양에 머물며 발표를 기다렸다. 드디어 발표일이 다가와 대인은 궁궐 앞으로 가보았다. 방목을 보니 대인은 장원급제였다. 대인은 임금 앞에 섰다. 그 옆에는 예조판서가 있었는데 그는 이진사였다. 이진사는 예조판서까지 잃은 것이다. 여기에는 공주도 함께 있었다. 거래온 길에 임금이 장원급제자를 칭견한다기에 함께 참석한 것이다. 이진사는 대의를 보자 꿈속의 여인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자 그는 어지럼증을 느꼈다. 임금이 물었다. 예조판서, 왜 그러시오? 안색이 좋지 않소? 아닙니다, 전하.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여. 이진사는 갑자기 머릿속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으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멈춘 듯 했다. 그리고 갑자기 꿈속의 여인이 자신의 아내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이진사는 대의에게 말했다. 너희 출신을 말해보거라. 예, 저는 경상도 청도 출신으로 아버지의 함자는 이자 석자 제자이옵니다. 이진사는 공주에게 말했다. 공주마마, 저 아이를 보자 모든 기억이 돌아왔사옵니다. 저 아이는 저희 아들이옵니다. 제가 만삭이 된 아내를 두고 과거길에 오른 것이었사옵니다. 공주가 감격하여 말했다. 예조판서, 이제야 기억이 돌아왔구려. 이런 경사가 어디 있나. 게다가 그 아들이 장원급제라니. 이진사는 아들을 감개무량하게 쳐다보았다. 태인은 눈물을 흘렸다. 임금의 앞이 아니라면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이진사는 대의와 함께 빠른 말을 타고 한달음에 청도로 달려갔다. 이진사를 본 아내는 한달음에 달려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오랜 기다림이 끝내 빛을 본 순간이었다. 이후 그들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이진사를 구해준 공주에게 감사히 절을 올렸다. 다시 만난 그들은 그동안의 세월을 보상하듯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